안녕하세요. 김병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쿼리 및 키워드 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에 앞서 DB 선정 기준을 먼저 말해보고자 합니다. DB 선정 기준은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동과 관계 있는 곳에서 몽고DB를 사용한 곳도 본 적이 있는데요. 몽고DB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복 데이터를 허용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입출금 정보가 중복되었을 때 어떤 것이 옳은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관리해야 되고 중요한 데이터라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고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팀에서 저장할 데이터가 변경된다고 몽고DB를 고유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즉, 구글 설문조사처럼 어떠한 질문이나 문항의 성격이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저는 해당 데이터가 관리해야 되는 중요 데이터인지 아니면 해당 팀에서만 참고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인지를 물었는데요. 그 당시 중요한 데이터라고 답해서 제가 몽고DB보다는 관계형 DB를 고려해보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DB 선정 기준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자체 성격을 고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프로젝트에서 구현은 몽고DB가 더 편할 겁니다. 하지만 말한 것처럼 중요 데이터가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값이 몽고DB를 사용해서 중복되었을 때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몽고DB를 사용하는 것과 해당 데이터로 정말 다양한 레포트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레포트를 만들려면 몽고DB는 각 레포트마다 하나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될 겁니다. 즉, 구현할 때만 편하지 해당 데이터를 관리 및 분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에 반해 로그나 채팅 데이터, 그리고 AI 학습 데이터의 저장의 경우에는 몽고DB가 좋을 수 있습니다. AI 학습의 경우 최소 몇십만 건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학습시켜야 됩니다. 이때 몇 개의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학습의 대세에 큰 지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선정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데이터 자체의 성격만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면서 외래키 하나 걸지 않으며 심한 경우 타입 또한 맞추지 않고 문자열로만 저장한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외주업체가 구현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외래키는 물론이고 돈의 금액 또한 문자열로 저장해서 외부 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 1,000만 원 혹은 1,000을 한글로 적은 데이터가 있고요. 1,000만 원을 콤마로 찍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보면서 제가 다 좀 어이가 없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면서 이와 같이 외래키가 전혀 없고 타입 또한 고유하지 않으며 제약 조건 또한 전혀 없다면 이건 몽고DB를 사용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거라면 몽고DB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show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는 명령은 역슬래시L입니다. 역슬래시C로 데이터베이스를 스위치할 수 있습니다. 역슬래시DT는 테이블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역슬래시 D 테이블 네임은 테이블의 자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만일 쉘로 DB를 접속했다면 역슬래시 I 파일 이름으로 현재 폴더의 파일을 읽어와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키워드는 외래키를 나타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유저 ID, 타입명, 레퍼런스, 테이블 이름, 키를 적어주시면 외래키가 걸리게 됩니다. 또한 체크로 특정 컬럼 입력 조건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 컬럼, 그 다음에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이 특정 값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을 걸 수 있습니다. 만일 A 컬럼이나 B 컬럼이 널을 허용하지만 둘 중 하나는 널이 아니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A is not null와 B is not null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imilar to 문법과 결합해서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입력값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reate type 명령어로 자신만의 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create type, 타입 이름, as enum 이런 식으로 열거형의 타입을 만들었는데요. 열거형의 타입도 만들 수 있지만 실제 타입이 섞인 것도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제가 타입을 섞인 커스텀 타입보다는 지금처럼 열거형을 좀 더 많이 써서 지금 이렇게 열거형 타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d 타입으로 alt 타입,
커스텀 타입 이름, 그 다음에 add value에서 타입 이름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add 타입까지는 쉬운데 업데이트를 하려면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업데이트 타입을 하려면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는 걸 해야 되는데요. 우선 alter 테이블로요. 타입을 텍스트로 바꾸고 해당 타입을 삭제를 합니다. 위에서 만든 걸 보시면 제가 일부러 카스를 스펠링을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타입을 생성을 하고요. 이 기존의 테이블에서 카스로 됐던 S가 하나 빠졌던 거를 다시 제대로 된 문자열로 바꿨고요. 이 문자열을 다시 커스텀 타입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타입을 하면 삭제하고 재생성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네스트는 역/d 대문자 t입니다. 그리고 역/d 대문자 t 플러스 타입 이름을 하면 타입의 상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로 작업할 경우에는 이런 커스텀 컬럼을 어레이로 저장한 컬럼이 있다면 예시로서는 내가 좋아하는 맥주들을 열거형 배열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셀렉트를 할 경우 받차로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자열 배열이 아니라 스트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는 노드의 포스트그레스 라이브러리 문제인데요. 이런 얘기를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언젠가 이런 비슷한 오류가 발생하면 지금 말한 내용이 생각이 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면서 타입에 대한 규약이나 참조키나 그런 제약사항들을 어느 정도 소개를 했다면요. 지금부터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lter 테이블에 대한 명령어로는요. 난널을 세팅을 하고 드랍을 하는 명령어는 set 난널, 드랍 난널입니다. 컬럼 타입을 변경할 때는 새로운 타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으면요. 변경하는 타입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변경하려고 하는 지금 받차 64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문자열이 긴 게 있으면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해당 조건의 타입에 다 맞아야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컬럼명의 수정은 rename to로 변경할 수 있고요. constraint 명령어로 제약 조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추가를 한 내역이고요. 이런 constraint를 추가하는 명령은 add constraint나 drop constraint입니다. 다음은 인덱스의 생성 및 삭제인데요. create index와 drop index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의 경우 속도가 느릴 경우에 걸어주는 게 좋고요. 인덱스를 걸면 트리 구조의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사용할 때 가장 간단하게는요. 외열절에서 많이 거는 조건이 있고 속도가 느리다면 해당 조건으로 인덱스를 걸어주면 빨라지게 됩니다. 쿼리를 분석해서 인덱스를 잘 걸어주기만 해도 쿼리 속도 문제의 9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퀀스입니다. create 시퀀스로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urrent bar 명령으로 현재 값을 볼 수 있고요. next bar은 현재 값을 보여주면서 값을 하나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값을 설정할 경우에는 alter sequence restart를 사용해서 시퀀스의 값을 특정 값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숫자를 증가시키는 타입의 경우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시퀀스를 드랍할 때는 드랍 시퀀스를 하시면 됩니다. insert complete 구문으로 입력 시 만일 데이터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채팅룸에서 메시지 마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여기서 마커를 입력을 할 때 유저 아이디와 룸 아이디가 만약에 유니크 키 값이 중복이 된다면 이거를 인서트라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구문을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력 쿼리나 업데이트 쿼리에서 리터닝 구문으로 쿼리 수행 이후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법은 쿼리를 직접 날리는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데서 입력을 하고 셀렉트를 해서 값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 후에 해당하는 생성된 ID 값을 가져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셀렉트 쿼리문에서 사용하는 모든 쿼리가 동작이 됩니다. 쿼리 수행 후 바로 셀렉트 구문을 실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콜로레스 구문은 여러 구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첫 번째 구문을 실행하고 해당 구문이 널이라면 다음 구문을 실행합니다. 모든 구문을 실행해서 널이라면 널을 반환합니다. 예시에서는 젠더의 값이 널을 허용하고 해당 값이 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ith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 형태를 좀 더 읽기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with 테이블 이름 as 형태를 사용하고요. 아래의 일반 쿼리 형태를 취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임시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섹션과 유니온의 구문은 표준 쿼리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는 인터섹트만을 보였는데요. 유니온 또한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련 함수에 관해서는 포스트그레스 SQL 도움말을 참고하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다음은 간단히 인터벌 시간 및 UTC 타입으로 설정하고 UTC 타입을 추출하는 구문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은 쿼리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요, 셀렉트 구문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라이센스 기간에 엔드 타임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요 구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의 UTC 타임에서 변수의 타임의 먼스까지를 라이센스 기간을 잡을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셀렉트보다는 인서트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예시는요, 시간을 UTC로 설정을 하고요. UTC 시간을 추출하는 구문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UTC 시간이기 때문에 타임존에 상관없이 시간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대를 추출을 할 때는 A4칠을 사용해서 시간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언네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을 인쿼리 같은 데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약서의 여러 파일들을 추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 태그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시로라도 별표 태그를 사용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CSV를 다룰 때는요, 카피 명령을 사용해서 CSV를 다룰 수가 있는데요. 요 CSV 요 구문은 파일 포맷을 나타내는데요. 텍스트나 CSV, 바이너리가 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CSV를 예시를 들고 있어서 CSV로 적어줍니다. 헤더는 첫 번째 줄을 헤더 표시줄로 사용해서 이 첫 번째 라인을 입력하지 말라는 구문입니다. 일반적으로 CSV의 첫 번째 라인에는 컬럼 이름을 적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첫 번째부터 데이터가 바로 나오게 된다면 헤더라는 명령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딜리미터는 구분자고요. 구분자는 보통 CSV이기 때문에 콤마로 되겠죠. 임포트를 할 땐 역슬래시 카피로 해서 프롬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익스포트를 할 때는 to를 사용해가지고 특정 테이블을 CSV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익스포트를 할 때 헤더를 포함해가지고, 즉 컬럼의 이름을 포함해가지고 익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널을 허용하는 컬럼이라면요, with 널을 사용하면 됩니다. 실행 속도의 측정은 explain 구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explain 쿼리 구문을 쭉 하면 어떤 인덱스가 걸리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백업 및 리스토어는 pgdum프와 pgrestor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FC 옵션을 걸었는데요. 이렇게 거는 게 조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걸 걸지 않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체 백업과 복구도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FC 옵션을 저장하게 되면 특정 테이블만 제가 따로 추출해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